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고3 학생들이 2021년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시간을 재보시고 그리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될지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정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31%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이 정답률은 평가원에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평가원에서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자료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네. 특히 선지 4번과 5번이 많이 힘들어했네요. 이게 정답이 5번이니까 4번이 매우 매력적인 오답으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문제 통계는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 넣기 유형은 제가 추천하는 건 접대관내예요. 접대관내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문장, 보통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게 두 문장이 될 때도 있어요. 시작하는 문장들은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어진 문장을 넣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주어진 문장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지마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대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가지로 하시는 건데요. 주어진 문장 있잖아요. 그 주어진 문장을 선지에 넣어보고 그리고 그 문장 있죠. 문장. 그 문장을 앞문장과 이렇게 이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입을 하는데 넣고 있고 넣고 있고 그거를 선지마다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문제풀이에 직접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저는 문제 풀 때 접대관내 같은 경우는 직접 씁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 살펴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직접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가 연결된대요. 더 큰 이야기로요. 내러티브는 그냥 이야기로 보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강추합니다. 그냥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강추해요, 강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내러티브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아직 이것만으로 봐서는 뭐 특별한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1번까지의 문장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여러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많으면 2개 정도 됩니다. 증가하는 복잡성, 사회적인 역동성에서요. 근데 그게 음식 선택을 결정하는 거군요.
자, 그러한 복잡성이 하는 게 뭐예요?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군요.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그 마케팅, 홍보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음식 선택하는 게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걸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했구나. 그 일을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시작하는 거죠. 뒤에 있는 문장 보니까 in the past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요. 그 내용과 흐름에서 단서가 돼요. 일단 시간의 흐름으로 돼 있죠. 그리고 과거가 나오면 그 다음 시간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릅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가 비교 대조되는 거죠. 자, 해석해 보니까요. 대량 생산이 접근성과 제품의 접근성과 구입 가능성을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뭐 널리 분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진보의 표지로 받아들여졌대요. 자, 이거 복잡하게 갈 거 없습니다. 뭐 여기서 accessibility, affordability 이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요. 과거의 대량 생산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나왔죠?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넣고 있고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넣어봤더니 앞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그리고 이어보세요. 이어봤는데 지금 기준이 되는 문장에서 지금 현재는 홍보가 더 어렵게 되어졌다고 돼 있죠. 그럼 그것과 대비되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이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들어갈 수 없고요. 자, 2번 갑니다. Nowadays, 지금이라고 나왔고요. 사실은 이거 보면은 2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보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이 대체가 됩니다. fragmentation, 파편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파편화에 의해서 근데 그 소비자들은요 점점 더 작은 부분들로부터 있는 소비자고요.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이 부분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그먼트를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되겠죠. 개인적인 선호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다 더 작아지는 부분들로부터 파편화에 의해 대체가 된다. 자,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일단 여기 제시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쵸? nowadays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대요? 점점 더 작아진대요. 파편화가 되고 개별화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장 넣어봐요. 넣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앞에 개인적인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 개인에 해당되는 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이어보는 겁니다. 이어봤을 때 어떻게 돼요?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으로 대조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예요. 자, 그리고 2번은 들어갈 수 없고요. 이제 3번. 3번은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특별하게 느끼고요. 자기의 취향에 맞춰주는 상품을 기대한대요. 자, 여기 뭐 앞에도 feels different and special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뒤가 더 분명하죠. 여기에 어떤 어구가 쓰였습니까? his or her inclination이 나왔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의 취향인 거고 앞에 나와 있는 personal preference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넣어봤을 때는요. 앞에 personal story가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하면 personal preference가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어보세요. 여기서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봤더니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개인 선호와 자기 취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있는 부분이 끈끈하기 때문에 3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닌 거고요.
이제 다음 문장 갑니다. In reality, 현실에서 아니면 실제로, 뭐 실제로가 더 낫겠네요.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자, supposedly는요, 아마도 추정컨대란 뜻인데 사실은 필수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치나 내용일치 같은 걸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supposedly는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선호가 자, end up 결과적으로 뭐뭐이 된대요? 겹친대요. 무엇과 겹치냐면요. 자, emerging부터 tribal까지는요.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거는 가리키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10배속으로 읽으셔가지고 하나로 퉁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로 했냐면 변화하는 작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solidify는 굳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쭉 이어져 있죠. 자, 이거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저 하나를 퉁쳐서 그냥 여러 요인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번 뒤에 문장 또 풀이해보죠. 일단 실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로 뭐 둘 다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면서 강조 또는 자세히 설명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러한 개인적인 선호들이라고 나왔죠? 그게 어떤 일을 한대요? 변화하는 작은 형성물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여기 있는 포메이션은요, 뭐 형성물이긴 하지만 집단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맥에선. 그리고 실제로도 포메이션이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넣어봤더니 역시 앞에 퍼스널 스토리에 관한 얘기가 있죠. 개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어보죠. 이어봤더니 뭐가 나와요? 자기 취향을 기대했는데 그 취향을 이 개인적인 선호들이란 말로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있는 부분이 끈끈해가지고 4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갑니다. 뭐 1, 2, 3, 4 답이 아니니까 5번이 답이겠죠. 근데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되죠, 여기선. 자, These consumer community라고 나오네요.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들이 국가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그게요, 세계적이고 널리 공유되는 저장소들로 먹고 산대요. 자, 여기 정리해봐요. 5번 문장에서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들 앞에 있는 거 분명히 받아주는 거죠. D주로 받아주는 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다고요? 넘어선다고요. 더 넓은 곳으로 나간다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자, 일단 주어진 문장 넣어봐요. 주어진 문장은 앞에 계속 퍼스널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비자 공동체도 결국 퍼스널에 관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 보면은 더 큰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더 큰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있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선호들이 소비자 공동체로 바로 넘어가거나 국가를 넘어선다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자, 여기서 제안하는 거 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야기로도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을 또 어떤 집단을 또 더 크게 봐서 국가와 민족을 서사로 보는 것도 있어요. 이야기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어떤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스토리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지문에서 또 하나 건져야 될 게 뭐냐면 포메이션이라는 단어나 개념이 스토리, 내러티브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내용 이해는 수능 영어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이 개념을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봤으니까요. 이제는 간결풀이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39번 문장 넣기고요. 이거 되게 저는 쉽게 풀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보면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내러티브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스케일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5번 뒤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내용을 feeding on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블라블라블라로 이렇게 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영역까지 넘었다는 거니까 결국은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가 되는 거죠.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접대 관내 명심하십시오. 네, 간결풀이로 해보니까 굉장히 쉬웠죠? 저 사실 이 문제 아주 간단하게 풀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은 넘어선다는 내용 있잖아요. 넘어선다는 내용. 그랬는데 그 넘어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장이 맨 끝 문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을 답이라고 이제 했던 분들은 그 넘어선다는 것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personal stories하고 larger narrative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4번도 충분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고3의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풀이를 다 했고요. 관계없는 문장 그리고 순서 문장 넣기 이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관계없는 문장은 좀 쉽게 나오곤 있어요. 근래.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흐름에 관한 5개 문제들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접근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접대 관내학 기준 있죠? 그거는 이 유형을 풀 때는 기본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실제 문제풀이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